안녕하세요. 중년건강협회입니다. 요즘 급격히 날이 후덥지근해졌는데요. 이제 슬슬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의 햇빛이 우리 피부에 최대적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야외 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해답은 바로 선크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크림을 무작정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선크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가꾸고 싶은 욕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노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하였는데요. 고대 중국에서 가장 성군이라고 칭송받던 진시 황제는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지만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현재 과학 진보의 시대에서도 늙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선 세계 각국에서 끝없는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얼마나 늙었는지,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피부 노화에 의해 생기는 얼굴의 주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햇빛, 즉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노화뿐 아니라 각질이 두꺼워져 얼굴색이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또한 기미와 검버섯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 싶다면 선크림을 필수적으로 발라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발라야 합니다. 호주의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크림은 피부 건강에 효능이 좋을 뿐 아니라 노화도 막아준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간 매일 아침 얼굴, 목, 팔, 손에 선크림을 꾸준히 바른 사람들과 자율적으로 선크림을 바른 사람들의 피부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차이 났다. 매일 선크림을 바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피부 노화 상태가 40% 정도 덜하였으며 70대 노인부터 10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외선은 햇빛이 전혀 없는 흐린 날에도 피부 속에 스며들 수 있어요. 따라서 피부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선크림을 계절에 관계없이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크림을 어떻게 바르는 게 나의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선크림에도 바르는 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선크림의 적정 용량과 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에 권장하고 있고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3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발라 주는 것입니다. 덧발라줄 때에는 처음 발랐던 양의 반 정도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아마 외출하기 전 집에서 충분히 바르고 나간 뒤에는 다시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피부가 답답하기도 하고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외선은 피부에 정말 나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크림은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더 권장됩니다. 두 번째, 선크림의 SPF 등급을 반드시 유의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크림에는 SPF 등급이란 게 있습니다. 앞면 또는 뒷면에 써 있는데요. SPF 지수는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 화상 없이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SPF 지수가 15인 선크림을 바르고 태양볕을 쐴 경우 피부가 붉게 달궈지지 않고 15배 머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5분 만에 붉어지는 사람이라면 15배인 3시간 45분을 태양 아래서 더 머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SPF 성분은 1에서부터 70 이상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제일 높은 걸 구매하지 마시고 야외 생활을 아주 많이 하신다면 SPF 50을, 나는 주로 사무실에만 있는 사무직이면 SPF 10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나는 바다를 놀러 갈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가장 높은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모자는 필수입니다. 자외선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자외선 A,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이때 SPF 성분은 자외선 B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야 할 게 PA 성분입니다. 이것은 자외선 A를 막는 성분이고요. 이것 또한 선크림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PA 등급부터 PA 플러스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야외 노출 정도가 높다면 플러스가 더 많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만 지키신다면 여름철에도 햇빛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검버섯을 만드는 고약한 놈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선크림을 필수록 생활화하시고 야외에 오랫동안 노출되실 땐 선캡을 쓰고 다니시거나 모자를 꼭 쓰고 다니시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는 선크림에 대해 알아봤고 피부를 망치는 습관 5개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으셔도 주름 없이 팽팽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두꺼운 화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화장은 피부를 해치고 얼굴을 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두꺼운 화장을 하게 되면 꼼꼼한 세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안을 대충 하게 되면 화장품 잔여물이 모공에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인 잔여물은 피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부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기고 화장품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저녁 구석구석 세안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 조직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겉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물을 꼭 습관적으로 마셔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살과의 전쟁 중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무작정 굶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에 영양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여 피부를 노화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영양소는 필수입니다. 특히 토마토와 양배추는 피부에 매우 좋은 성분이 가득하니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규칙적이지 못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세포 성장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세포 기능 장애로 이어져 피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0년 국내 연구진들은 연속 3일 이상 수면이 부족하게 될 때 피부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40대 3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 하루의 수면 부족만으로 피부 광택, 투명도, 주름 악화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 피부결이 상당히 악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에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너무 건조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건조한 나라이죠. 특히 겨울철엔 더 그렇고요. 봄에도 가뭄도 많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는 게 매우 건조한 탓입니다. 그렇기에 가습기를 꼭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피부를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저희 채널에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댓글창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중년건강협회입니다. 감사합니다.